주체 없이 오늘 많은 분들이 뵙고 싶어하는 분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체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차례로 입장해 주세요. 네, 앞으로 가주세요. 네, 그러면 감독님부터 최지우 배우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노멀을 연출한 정범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태웅 감사드리고요. 저희 자랑스러운 배우분들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 역을 맡은 최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노멀에서 기진 역할 맡은 표지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을 증오하게 된 연진 역할을 맡은 하다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뉴노멀에서 승진 역을 맡은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기가 굉장한데요. 사실 잠실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시리즈보다 여기가 훨씬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영화를 다들 어떻게 네네. 다들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뉴노멀이라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난 몇 년간의 어떤 경험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뉴노멀 같은 단어가 사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이런 단어들이 우리 생활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생활 자체가 어떤 영화적인 장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쩌면 이 영화가 그런 어떤 실태를 반영한 첫 번째 영화처럼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이 영화에 관련된 어떤 질문들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 뉴노멀이라는 그 제목 자체를 처음 구상하신 이유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범식 감독님께 처음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이제 원래는 원제는 흐름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흐름이라는 제목 자체가 원래는 토리하다라는 그 일본 드라마에서 좀 따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토리하다라는 제목 자체가 원래는 흐름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원제를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제목 대신에 뉴노멀이라는 제목을 붙인 게 그 코로나19 유행 상황, 그 팬데믹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팬데믹 이전에 저희가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호러 영화를 이전에 만들던 사람이니까 서스펜스 영화나 호러 영화를 주로 만드는 영화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서 출입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름과 어떤 장르가 결부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엄파 스튜디오니까 엄파 서스펜스 컬렉션이나 엄파 호러 컬렉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야기의 소재가 될 것들을 많이 모았어요. 실제 뉴스를 스크랩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 TV의 원작을 사기도 하고 웹툰 단편 소설 총망라해서 서스펜스 이야기가 될 것들 그리고 호러의 이야기가 될 것들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호러 컬렉션, 서스펜스 컬렉션도 지금 뉴노멀 말고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토리하다의 원작들도 있고 모티브가 된 것들도 있는데 뭔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고 뭔가 비정상적인 어떤 일상들이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그런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기준, 예전에는 비정상적이었어도 지금은 예를 들면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밤에 산책을 다니실 때 여러 가지 흉흉한 사건 이후에 발소리만 들려도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한번 그렇게 흉흉하고 섬뜩한 진짜 잊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무서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공포가 되어버린 세상이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노멀이 뉴 노멀이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희망적인 제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반어적인 거죠. 이제는 희망이 아니고 절망적인 세상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서스펜스 컬렉션의 이제 1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영화적으로 가공해서 뉴 노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뉴노멀은 지금 새로운 어떤 일상을 반영한 듯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를 끝난 다음에 보면은 현실을 바탕으로 구상함이라는 그 자막이 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건 이 뉴노멀이 6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통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6명의 인물이 각각의 어떤 이야기로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느슨하게 뭔가 중첩되어 있는 인물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분열되어 있는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세계 안에서 뭔가 많은 어떤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감독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 영화가 그런 6가지 어떤 현실을 모티브로 구성됐다라는 걸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영화에 반영된 구체적인 실제 사건이 있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 놓고 놀랐던 게 저희 신림동 사건이라든가 서현역 사건 이전에 저희는 영화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스펜스라는 저희 영화가 서스펜스 영화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정통 호러라기보단 그 귀신이 나오거나 뭐 초자연 현상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 서스펜스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더니 죽음의 가능성이 가까이 있는 것을 장르적으로 서스펜스라고 하더라고요. 백주대낮에 길을 가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내가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나를 덮치고 그리고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칼을 휘두르는 세상이라는 거는 죽음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평화로워 보이지만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서스펜스적인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뉴스릴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뭐 원작이 있건 저희가 개발했건 그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비슷하게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도 딱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쳐다보듯이 주인공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지 않고 사실 배우분들도 연기할 때 제가 자세한 정보를 잘 안 드렸어요. 그냥 본인의 삶만 살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들 핸드폰 이제 여시면 SNS에 친구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만 해도 윗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SNS 상에서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나는 진짜 실제 삶 속에서 내 근처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6단계만 거치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스펜스라는 그 키워드죠. 죽음의 가능성이 가까워진 지금의 이 세상 그리고 방금 얘기한 그 6단계 법칙처럼 우리는 어쩌면 다 한 단계 한 단계 건너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사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나 또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영화를 여러분들과 한번 장르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감독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배우분들을 캐스팅했을까 궁금했는데 이 굉장한 화술로 이 배우분들을 낚았구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께도 질문을 하나씩 드릴 예정인데 순서는 영화에서 출연하시는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최주 배우님께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영화의 챕터는 다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죠. 뭐냐면 굉장히 오래된 영화에서 빌려온 제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지우 배우님께서 이제 처음 등장하시는 그 M이라는 챕터 있잖아요. 그건 31년도에 이제 나왔던 프리츠랑이라는 굉장히 거장 감독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화에서 사이코패스 캐릭터가 거의 처음으로 나온 영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의 유흥 영화로 본 거의 최초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에서 이제 최지우 씨가 평소에 보여주지 않았던, 저도 사실은 10대 시절부터 보고 이제 자랐던 그 배우기 때문에 사실 제 옆에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물을 또 뵙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사실은 그동안에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캐릭터라서 그냥 배우의 존재 자체가 굉장한 반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나한테 제안할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배우분께서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역할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제 육아를 하다가 제가 복귀작이 이렇게 서스펜스 이런 물인 줄을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감독님이 제안하셨을 때 저 좀 놀랐어요. 감독님이 왜 저에게 제가 뭔가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제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고전 영화 M이라는 영화를 저한테 먼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영화를 한번 봐달라. 그러면 이제 어떤 현정이 역할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는 알게 될 것 같아서 그 영화를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도 그 사이코패스여가지고 모든 게 되게 힘들게 막 이렇게 뭐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생활이 굉장히 소심해요. 근데 현정도 사실 실생활은 굉장히 뭔가가 좀 겁이 많고 좀 약간 소심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 다시 이제 서서히 그런 다른 자아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도 저의 어떤 모습이 나올까 사실 너무 궁금함이 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독님의 전작이 워낙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어요. 감독님이 저의 그런 새로운 모습을 잘 끌어주시지 않을까 믿고 의지한 편이 가장 컸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또 박수를 쳐주시는 게 약간 콘서트장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이 작품을 이제 뭔가 빌린 두 번째 챕터에 출연하시는 바로 정동원 배우님께 질문드립니다. 저 질문 잘못하면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네,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가수분들이 배우를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또 배우분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또 가수로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는 또 실제 본인의 나이와 비슷한 10대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캐릭터가 사실은 굉장히 좀 곤경에 빠진 노인을 구해준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면 이 캐릭터가 좀 복을 받아야 되고 좀 이 상황에서 좀 잘 돼야 될 텐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인류애가 떨어지는 결말을 이제 본인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이 잘 되는 캐릭터가 것도 싫고 그리고 남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냥 분노가 나고 저 사람 밉고 막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서스펜스가 가찬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을 그리고 일상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경각심 측면에서 장르적으로 영화적으로 즐기실 수 있게 만든 영화니까 장르적인 것은 즐기시고 메시지가 느껴지셨다면 그 메시지대로 또 일상을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대로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첫 시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많이 응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주변에 많이 홍보 같이 해주셔서 이번 주에 많이 봐주셔야지 우리 또 예쁜 15살 동원이가 담겨있는 이 동원이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같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홍보해 주실 때 또 이 손가락 연기 제가 했다고 같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개봉 그리고 저희의 첫 뮤비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인연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많이 응원해 주시고 11월 8일 또 저희 개봉일 이후에 계속 저희 영화가 좋은 입소문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여기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연진이 연기하면서 좀 생긴 습관이 있는데요. 항상 온라인상에서 좋아요 좀 누르고 악플 쓰지 않고 절대 좋은 말 쓰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되신다면 항상 좋은 글 그리고 좋은 글 보시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좋은 글 가운데 영화 뉴노멀 리뷰와 후기가 있으면 더욱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첫 개봉한 날인데 많은 분들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이렇게 대선배님 분들과 이렇게 같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이번 주 안에 많이 봐주셔야 저희 영화가 영화관에 오래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해주실 거라 믿고 네 저희도 계속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분들과 같이 이쪽을 바라보면서 단체로 사진을 찍을 예정이니까요. 다들 자리에 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N차 관람, 그 N차 관람을 다음에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중앙에 있는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할 거니까 다 이쪽 봐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 시그니처 N포즈 같이 배우님들 따라서 손 모양 같이 해주시면 더 좀 예쁘게 사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여러 장 바로 찍을게요. 계속해서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다른 포즈.